안녕하세요. 맥키네지 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배당 성향을 30% 늘린 이제 실적 자신감 항체 명가로 이제 글로벌 신약 기업 도약을 하고 있는 셀트리온 기사 한번 살펴봐 드리고요. 자, 주가는 오늘 종가상으로 18만 5,500원에 마감되었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더벨에서 이제 뭐 이 관련되는 기사인데요. 이 배당 성향이라는 말이 일단은 나와 있죠. 예, 배당 성향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해서 이제 재무제표상에서 기업이 회계상으로 이제 버는 당기 순이익이 있습니다. 그 해기 년도에 순이익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배당으로 나가는 돈 있잖아요. 예, 배당금으로 얼마 나가느냐. 이게 이제 배당 성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셀트리온이 이제 고성장을 기조로, 그러니까 뭐 최근에 한 몇 년 동안에 성장은 뭐 이렇게 역성장은 하진 않았습니다만, 이 코로나 때 이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들였던 R&D 비용만큼 성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그때 이후로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들도 영향을 주면서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본래 어떤 성장 궤도로 가지 못했고 몇 년 동안에 이제 그런 흐름들이 있다가 이제 진펜트라의 어떤 이제 계기와 이제 기존 바이오시밀러의 선전 새로운 다음 이제 바이오시밀러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성장 기조들을 더해 가면서 이제 향후에는 바이오 신약 관련되는 부분까지 더해서 이제 고성장 기조를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에도 이제 작년 올해 반영할 어떤 이제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공격적인 배당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재작년 말에 이제 합병 관련되는 부분으로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제 당기 순이익 관련되는 부분들이 줄어들 것이라는 이제 예측 상황 속에서도 역대 최다의 어떤 현금 배당을 단행하고, 그러니까 주주 환원이라든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회사가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배당 성향 자체도 30%를 뛰어넘었다.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의 30%를 배당에 썼다는 거죠. 지속적인 이제 고성장 기조로 매출의 증가과 이제 수익 개선을 이루겠다는 뭐 회사의 어떤 자신감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금 배당 외에도 이제 주주 환원으로 자사주 매입, 그 다음에 소각, 그 다음에 주식 배당 등 다양한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죠. 작년 말에 이제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파격적으로 현금 배당과 주식 동시 배당을 결정했어요. 현금 배당은 한 주당 750원, 총액이 1537억 정도 규모가 되고 직전 연도에 이제 현금 배당 1037억에서 한 1.5배 증가한 어떤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이제 셀트리온이 2008년도에 이제 코스닥 상장사인 오알캠이라는 회사가 있죠. 여기를 이제 우회 상장하면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코스피로 이전돼 있습니다만 과거 이제 코스닥에 이제 1위로 있을 때 성장을 위해서 초기에 이제 현금 배당을 하고 2012년도는 이제 렘시마로 이제 바이오시밀러 이제 허가를 받으면서 이제 그 뒤에 현금 배당을 하고 주식 배당을 진행을 했고 코로나 때 이제 2021년도가 이제 레키로나가 그 허가를 받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현금 배당을 주당 750원 정도 배당을 했던 부분이고 이후에도 이제 배당금 규모는 750원에 줄어서 375원, 500원은 좀 줄었습니다만 계속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담았고 다시 이제 작년도 말에 이제 현금 배당을 750원으로 다시 획정해서 21년도에 어떤 이제 현금 배당 수준으로 다시 들어왔죠. 그래서 헬스케어와의 합병으로 이제 재고 관련되는 부분이 소진될 때까지 이제 매출 원가율이 꾸준히 상반기까지 이제 좀 올라왔던 부분, 이제 이 부분들은 본래의 어떤 이제 셀트리온의 원가율로 이제 떨어지는 어떤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PPA 관련되는 상각으로 상반기까지는 이제 수익이 좀 낮았습니다만 연간 5천억대 이제 순이익이 지난해 4천억으로 줄었습니다만 이제 배당 성향은 30%를
유지하는 부분이고, 연결 기준으로 3분기 이제 당기 순이익이 1833억이다. 그래서 이 뭐 표를 보시게 되면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배당금 총액 관련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배당 성향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30%를 이제 넘었다는 말이 이 말이죠. 그래서 순이익이 이제 좀 주는 상황에서도 현금 배당을 늘리면서 배당 성향을 이제 올렸던 부분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후에 이제 올해부터 내년 이제 성장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있는 표현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작년에 이제 밸류에이션 밸류업 관련되는 부분 하면서 올해 이제 많은 상장사들이 이제 단순히 주주 환원율을 이제 앞서 이제 글들이 나왔던 것들을 가거했다라고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주주 환원을 좀 하기 위해서 총주주 수익률이라고 하는, 요게 이제 T가 이제 토탈이고 S가 이제 뭐 쉐어홀더 주주를 이야기하고 R이 이제 리턴이겠죠. 그래서 주주 환원율은 단순히 당기 순이익에서 이제 뭐 현금 배당 관련되는 부분들, 이걸 이제 중심으로 했다면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 말고 주가가 올라가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TSR 관련되는 부분이 좋았다라고 하면 이 부분들을 이제 채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이제 최근에 국내에서도 좀 일어나고 있는데, 그 경영자 평가를 할 때 이제 TSR을 따지게 되면 좀 쉽게 좀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에 주가가 바닥권에 사실 좀 있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그 연말에 주가가 연초까지 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2023년도 말부 10월 달부터 2024년도 1월 달까지 한 80% 이제 올라갔던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2023년도를 기점으로 플러스로 돌아섰는데, 2020년도 코로나 때는 전 세계로 이제 뭐 유동성이 증가되면서 주가가 2020년 말에 뭐 거의 40만 부근까지 올라가면서, 여기 이제 TSR은 배당에다가 주식 평가이익, 그러니까 주가가 시가총액이 어떻게 늘었냐, 그때는 이제 100%도 올랐기 때문에 이제 주주들도 굉장히 좋았죠. 근데 2021년도, 22년도에는 주가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거의 고점 대비해서 70% 이상 빠졌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이제 줄었기 때문에 당연히 TSR이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선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작년도에는 하반기에 10월달 이후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TSR이 26%로 개선이 되었다. 그래서 올해 뭐 현대차라든지 나머지 이제 상장사들 같은 경우에 TSR 목표를 뭐 50%, 뭐 30 몇 프로 이렇게 잡는 것은 시가총액이 증가되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하고 이제 배당까지 이제 얹어서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목표가 있으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선호를 할 수 있는 지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의 총주주 수익률의 어떤 증가가 2025년도에는 증가될 것에 어떤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배당 상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주식 배당도 다시 현금 배당과 더불어서 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늘 뭐 계속 이제 강조되었던 소각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소각도 이제 좀 더 강력한 정책으로 셀트리온도 2008년도 이후 이제 자사주 소각을 진행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작년도에 한 3번 정도 합병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12월 달, 1월 달, 4월 달, 12월 달, 그래서 3번 정도 소각을 하면서 규모로는 한 1조 정도 소각을 했던 어떤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다른 쪽에서 제가 한번 따와왔는데, 국내 상장사들의 TSR이 주요국 대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결국 이제 해외 쪽에 장기적인 어떤 성과가 좋다는 말들이 주요 데이터로도 인정되죠. 그러니까 주주 환원도 높고, 그 다음에 주가가 장기적으로 10년간 일본 같은 경우에는 297%, 미국은 271%, 대만도 243%, 중국도 71% 수준이거든요. 근데 한국이 61%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국내가 장기 투자를 했을 때 성과가 떨어지는 어떤 지금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어떤 상황에서 셀트리온도 최근에 이제 뭐 이 TSR이 좀 낮았는데 이 부분들을 꾸준하게 증가시키게 되면 뭐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유입이라든지 국내의 어떤 이제 셀트리온의 어떤 장기적인 어떤 부분, 그래서 바닥을 탈출을 올해는 본격적으로 해서 이런 어떤 TSR의 증가가 되면은 경영자의 어떤 이제 시장 평가라든지 주주들의 어떤 가치들도 더 이제 제고가 되는 어떤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올해 이제 매출 목표가 5조 원입니다. 항상 이제 셀트리온의 어떤 이제 초기 매출이 연말에 가서 그대로 뭐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좀 정밀한 어떤 이제 목표와 선정과 뭐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을 퍼포먼스를 제대로 좀 내는 부분들이 올해는 중요하고요. 장기적으로 이제 뭐 CDMO라든지 그 다음 올해 이제 본격화되는 ADC 관련되는 임상 진입 관련되는 부분들도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CDMO 같은 경우에는 100% 자회사 셀트리온 바이오솔루션스에 1조 5천억대 이제 투입이 되어서 2029년도에는 매출 5천억 달성을 이제 목표로 뭐 진행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좋아야 되는 어떤 상황이고, 글로벌 이제 신약 기업으로 이제 점프가 이제 필요한 어떤 지점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주가는 이제 연초에 나왔던 이제 음봉 이후에 굉장히 이제 거래는 제한적인 상태에서 21일평을 지키면서 강보합권 흐름을 거의 5거래일 동안 좀 이어가는 모습을 오늘도 좀 보였죠. 그래서 오늘도 강보합권, 셀트리온 제약도 뭐 강보합권이고요. 수급상으로는 프로그램 쪽에서는 이번 주 들어와서는 계속 일단 매수가 들어옵니다만 외국인 기관들의 어떤 수급 자체가 아직 변화를 해주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매도 쪽인 뭐 신한이라든지 JP모건에서 조금 뭐 소폭 매수를 해줬습니다만, 이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장 초반에 이제 18만 1,000원대까지 3,100원까지 때려졌다가 18만 원대 중반을 이렇게 강하게 넘어가지는 못하는 뭐 이런 흐름들을 오늘도 좀 이어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사주 관련되는 부분은 보시면 자사주는 오늘도 이제 장중 신청이 3만 주입니다. 오늘은 전혀 체결이 되지 않는 모습이죠. 그래서 좀 더 이제 거래량이 늘면서 이 21이평선에서 요 원봉의 시가를 회복하는, 그래서 19만 원대를 넘어가면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연말 분위기는 바로 또 넘어갈 분위기였다가 또 일주일 정도 옆으로 지금 플래팅을 하고 있고, 여기서 밀리지 않아야 되죠. 밀리지 않고 19만 원을 넘어서 이 월봉 차트상에 요 뭐 한 3년 동안에 좀 지긋지긋한 어떤 바닥권이죠.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바닥권을 하고 있는데, 과거의 어떤 월봉으로 보면 요런 정도의 어떤 그 바닥권들은 2012년도, 2013년, 2014년도, 그러니까 램시만 이제 허가를 받고 이제 유럽 시장에 본격적으로 이제 팔리기 시작한 게 2015년도거든요. 요때 이제 박스권으로 한 3년 갔던 거를 제하고 나면 가장 깁니다, 지금. 그러니까 위치는 요때는 이제 올리고 이제 위에서 이제 버티는 흐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고점에서 70% 빠진 상태에서 옆으로 이제 한 3년 정도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도 이제 이 박스권을 탈출할 때 동일한 어떤 흐름이 나오기 위해서는 결국 거래량이 유입이 되는 모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래량 유입이 되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그 뒤에 이제 꾸준하게 하면서 이제 미국 진출의 기대감과 코스피 이전으로 2017년, 2018년도 이제 급등을, 그 코로나 이전에 가장 급등을 보였던 지점은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시 벌어지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이 박스권을 넘어가는 흐름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도나 재작년도에 이 거래량을 넘어가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야 되고, 회사의 어떤 이제 장기 어떤 전략들이 이제 실적으로도 계속 가셔야 되게 되면, 그 흐름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 이제 박스권 탈출이 견조하게 될 수 있는 어떤 구간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위해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 음봉의 시가 라인 18만 7천원, 19만 원대 회복하는 양봉 출현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 가지시면서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